때만 너무 역겨워가 이런 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광우병 이거를 잘못 관리한 나라들이 코로나도 엄청 당했습니다, 다들. 근데 광우병이 뭐 그냥 전염 안 된다고만 이야기했지 야생이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실제 야생에 나가지고 야생에 있는 짐승들이 저렇게 다 코로나 광우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가 800만 명 있고요. 곰팡이가 600만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얼마든지 더 무서운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이상한 병들 걸린 사람 세 사람 만났는데 두 사람은 서울대 교수고 한 사람은 전국군에 같습니다. 병에 걸리는데 어찌됐는지 완전히 여러분 컴퓨터 핸드폰 소기화하면 다 사라지고 없지요. 완전히 그 시기에요. 그냥 몸이 완전히 나가고요. 뭐 기억력도 가고 없고 막 이래야 되냐. 그래가지고 경상도 말하는 사람이 세 번째 말을 배우니까 서울말을 하대요. 서울말 잘 배우니까. 그런 병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들이 여러분 끝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 그러고 있나? 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모든 질병을 우리 줄 수 있는데 그 질병뿐만 아니고 우리를 인류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재앙까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재앙이 뭘까? 그 재앙이 바로 기후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전염병하고 기후변화하고 딱 상투에서 움직이죠. 전염병이 거의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냥 기후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반세기 동안 기후재난이 10배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현재 손실은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지난 반세기가 아니고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오른가? 저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보십시오.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시하고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기후변화는 사기다. 이랬더만 하나님이 성이 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다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태풍이 얼마나 셌는지 저 바다 기선이 6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토네이도 무섭습니다. 단 하나가 없습니다. 이게. 산불. 올해도 또 산불 났죠. 제가 제 동생이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요세미티 근처에 사는데 산불 때문에 한 달간 피난 갔다 왔어요. 무섭습니다. 산불. 그리고 영하 50도 미국이. 겨울에 영하 50도만 내려가나 여름에는 또 영상 50도. 그러니 이 짐승들이 길을 중국에서 길이 들판 나와가지고 일본에는 또 태풍이 엄청 옵니다. 해마다 태풍이 엄청 옵니다. 저게 해일이 아니고 강물이 넘쳐가지고 벨처럼 넘쳐고 와요. 파도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은 뭔가 미세먼지 4만3이라 그러는데 저 밑에는 미세먼지 있어. 그런데 토네이도가 오고 태풍이 불면 한 몇십 명이 죽으면 큰 사고죠. 몇십 명 죽어도. 이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 해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수만 명이. 얼마나 많이 죽나? 미세먼지 걸려가지고 제일 큰 병들이 뭔가 하면 폐암, 폐렴 이런 겁니다. 폐암,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1년에 우리 4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미세먼지라고 봅니다. 그거 저뿐만 아니고 심장병, 뇌졸중, 그것도 미세먼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후를 가만 놔두면 앞으로 뭐 3도, 4도 이상 올라갈 거로 보는데 그때는 시베리아에 있는 메탄가스가 다 얼어있던 게 녹아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기후를 도저히 우리가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때는 지구 생물의 뭐 95%도 다 멸종할 것 같다. 인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오면서 빨간 칠한 지역이다. 비가 안 오는 지역들입니다. 이거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막이 막 늘어가거든요. 사막이. 그래서 지금 지도를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전 육지의 3분의 1이 사막 아니면 황무지입니다. 지금 우리 남한 면적이 100배 가까운 땅이 거의 사막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요무시로 8년 7절 첫째 처소가 나팔을 보니 땅의 3분의 1이 탔다. 땅의 3분의 1. 몽골은 지난 30년 동안에 강하고 호수가 1000개나 날아갑니다.
그리고 샘물을 2,000개가 말랐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또 여름에 엄청 더웠죠. 지난 여름에. 카나다가 영상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 50도 올라가는 건 아마 시간 문제로 문제예요. 시간 문제. 우리나라도 작년에 2003년 기록 갱신을 했습니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일 더웠습니다. 전 지구가 제일 더웠습니다. 이 더위가 앞으로는 서너 달 계속될 거로 봐요. 지금 이대로 가면. 폭염이. 또 겨울에 또 추워요. 뭐 기가 올라가는데 왜 춥나? 그 추운 이유는 북극이 너무 따뜻해져서 그래요. 북극이. 북극이 영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겨울에. 그래 어떻게 되나? 원래 가장 추운 것은 북극이 아니고 시베리아 들판이에요. 그런데 이 북극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공기가 팽창을 해가지고 그 더운 게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워지는 겁니다. 해수면 올라가고 있죠. 계속. 그래서 이 섬들 지금 살 없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섬들도 불에 안 잠기는 땅도 보십시오. 해변이 침식돼가지고 불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사는 겁니다. 저기 제 딸입니다. 나이가 70이 됐는데 철이 안 들어가 저래요. 제수들 가장 큰 피해 보는 나라는 사실은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산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산 하나. 그러니까 해마다 그냥 물을 잠겨가지고 국토에 4분의 3이 물을 잠기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수천만 명이 물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오염돼가지고 1년에 500만 명이 죽고 있고요. 20만 명이 병이 듭니다. 물 마시고. 공기 오염돼가 1년에 700만 명이 죽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미세먼지. 그리고 생물 막 죽어나갑니다. 매년 1% 생물종이 죽어나간다 그러는데 지금 생물 죽어나가는 속도는 공룡 멸종한 거 아시잖아요. 공룡이 멸종한 것보다 훨씬 빨리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의 생물 죽어가는 그런 거 보십시오. 저렇게 빨리 죽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들이. 아마 여기 공기 잡다 보신 분 없지요? 옛날에 여러분 꽃게 마지락 이런 거는 그냥 지체를 깔렸던 겁니다. 지금 없습니다. 우리나라 별로. 바다 생물 죽는 거 하는 거 보세요. 바다 적조가 들었다. 그냥 다 둥근 거 다 죽습니다. 그리고 벌레들이 막 죽어가는데 날벌레들이 얼마나 빨리 죽는지 몰라요. 지금 보십시오. 그래 이게 제가 청강도 산디 우리 집에 호박이래 놨는데 호박꽃이 피도 꽃을 별이 안 보여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별이 사라지면 1년은 4년밖에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별들이 우리 식량의 대부분을 다 만들어요. 식량이 없어서 못합니다. 지금 별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도 있지만 농약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벌 죽이는 농약을 사용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를 막으려 그러면 앞으로 산업화 이전보다는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서는 우리가 기후를 막을 수가 없다. 근데 2도는 위험하기 때문에 1.5도를 목표로 하자 그랬습니다. 1.5도를 목표로 하자. 그게 지금 기후협약에서 결정해놔두고 우리나라에서 기후회의할 때 딱 결정해놓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미 2010년도에 10년간 평균을 보니까 1.1도가 올랐어요. 산업의 뭐 그래서 지금 0.4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됐나? 작년 1.5도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해 오른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10년간 앞으로 봐야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5도 목표를 한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1.5도까지 처세 올라가는 게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1.5도를 왜 목표로 했나? 2도만 해야 되는데 2도가 올라가면 앞으로 30억 명 가까이가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난민이 수억 명이 생긴다. 산호초가 전멸을 해가지고 산호초에는 바다 생물의 4분의 1이 사는데 바다 생물이 절단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도는 안 된다. 1.5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안 합니다. 왜 이런 기후위기가 생겼나? 우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씁니다. 우리 1인당 쓰는 에너지가 우리보다 몸무게가 1000배나 큰 고래만큼 씁니다. 고래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세계를 돌아다니려면, 대륙을 돌아다니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을 우리가 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무게 수천 배의 자원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를 지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나 보십시오. 시골에 가보면 저렇게 쓰레기 버려놨어요. 시골에 가면 쓰레기도 다 태워요. 태우는 거 불법인 줄 알지만은 시골에 소리 꼬부러진 할머니들 쓰레기를 가져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좀 힘이 좀 괜찮으신 분들 이장 좀 받으시고 시골 마을에 쓰레기 정부에 좀 월급 달라 그러고 뭘 하고 그래 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골에 쓰레기 이 쓰레기만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채우면 어떻게 되나? 플라스틱이 석유로 만들어지는데 딱딱하게 하려고 염소를 넣고 말랑말랑하게 하려고 포탈레이트를 넣고 질기게 하려고 BPA 넣고 영수증 종이 째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BPA 병뚜껑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깨지면 안 돼. 다치면 거기다 BPA 넣고 그래요. 그리고 스티로폼에 TDI 넣고 가전제품 불타면 안 되죠. 불 안 타게 하려고 PVD 넣고 근데 저런 것들 태우면 다 저게 녹아 나오는데 여기서 TDI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TDI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불리면 안 됐는데 다른 것보다 더 수십 배 더 유독합니다. 저기 옛날에 독일에 유대인들 포스겐 가스 썼다 그러죠. 포스겐이 나오죠. 엄청 유독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 안다가 이게 스티로폼 내놓고 태워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다 실식에 넘어갑니다. 그만 못합니다. 이런 걸 시골에 가면 다 태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우면 안 된다고 지금 벌금을 이렇게 다 벌금이 100만 원이라고 시골에 가면 붙여놓은 데도 있습니다. 안 붙여놓은 데도 있고. 그 쓰레기를 다 시켜 내려가지고 식수원에 보십시오.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비만 못 봤다 하면. 사대강 사업 해놨죠. 거기 보면 도마가 막 쓰레기 다 쌓여있어요. 새우를 잡으니까 쓰레기 반, 새우 반. 우리나라는 그래도 쓰레기 치우지만은 인도네시아, 뭐 저런 나라들은 쓰레기를 아예 안 치워요. 쓰레기 치울 시스템이 없어요. 와, 다 날아가는 거지. 그래, 폐창에 날아가가지고 우리 한반도 7개 거기에 쓰레기 섬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버렸나 보니까 일본이 1등, 중국이 2등, 한국이 3등 했네요. 우리 좀 쓰레기 요새 좀 잘 걷어 모으니까 3등 했습니다. 고기잡이 업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일본에서는 또 막 바다에다가 핵원수 막 버리고 있지요. 저 후쿠시마 방류수는 여러분 우리 핵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냉각수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핵발전소는 과연 냉각수를 일본에 이거는 핵원수가 핵백불이 바로 씻겨나와요. 작년에 그냥 조금 안에 있던 핵불 꺼져냈다 그러는데 얼마 꺼져냈나? 1g도 못 꺼져냈어요. 880톤 이런 중에 1g 꺼져냈어요. 이거 못 꺼져냅니다 실제로는. 앞으로 영원히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왜 영원히 건져낼 수가 없나? 저기 얼마나 광산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라늄을 꺼내가지고 핵발전소 분입시키면 광산능이 4만 배가 됩니다. 4만 배가.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것도 물건을 넣어도 물건이 파괴되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저 4만 배가 늘어났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얼마 걸리나? 100만 년이 걸려요. 100만 년이. 그래서 일본에서 앞으로 30년간 그 냉각수 버리겠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국에서 되는 겁니다. 버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표시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남는 냉각수는 그 안에서 재순환을 해야죠. 이게 돈이 드니까 돈을 아끼라고 지금 저러는 겁니다. 30년을 결제 끝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거는. 런던 연방에 바다에는 여러분 똥도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똥 버리는 게 좋겠어요? 폐기물 버리는 게 좋겠어요? 똥 버리는 낫죠. 똥을 버리면 물고기 먹이라도 되지. 예. 이거는 웃을지를 않는 겁니다. 웃을지 않아요. 원래 대통령은 100만 원이 걸리는데요. 100만 원이. 아마도. 쓰레기를 엄청 버려가지고 지금 뭐 쓰레기 버린 거 대부분은 플라스틱 만든 거 대부분 쓰레기가 돼가지고 바다로 흘러가고 있죠. 땅에 묻히고. 그래서 이게 결국 깨져가지고 저런 질이 되기도 하고 또 조그만 조각이 되기도 하는데 저런 게 보니까 수돗물 조사해 보니까 수돗물에서 세계 모든 수돗물 거의 다 플라스틱이 다 나와. 미세 플라스틱이 다 나와요. 수돗물에만 나오나? 생물들 먹잖아요. 이게 뭐는 바다 생물을 보니까 이 안에 다 플라스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먹고요. 또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뭐 땅에만 가라앉아 있는 게 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막 날아다녀요. 바람 불고 바람 불고. 그래서 숨을 쉬가도 우리가 들어가고 먹기도 하는데 입으로 먹는 게 1년에 만두가 숨을 쉬가 들어가는 6천 조각이 우리가 먹고 있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숨을 쉬가 들어가는 게 더 나쁩니다. 음식을 먹는 거는 뭐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숨을 쉬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잘 나가지를 못해요. 그 중에 아까 환경 호르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환경 호르몬이 여기 많이 들어가요. 환경 호르몬이 하는 게 뭔가? 암 일으키고, 새끼 못 낳게 하고, 불구 만들고, 이런 게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50년 동안 보니까 남자들 정자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절반으로 더 줄면 애를 낳기가 힘들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남자 호르몬도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지난 달 지금. 그래서 기형으로 태어나는 거 보십시오. 기형으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낭비하고 자원 낭비하면 지구는 견딜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우리 제로사가 나가면 지구가 1.7개가 필요하다. 지구 안 되니까 지금 기후 위기가 변화오는 겁니다. 모든 문제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면 지구가 3.5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그러면 온실가스를 안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줄이는 계획을 내놓은 걸 보니까 아직도 2, 3도 더 올라가요. 지금 이게 더 줄여야 됩니다. 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1.5도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되나? 2050년까지 온실가스 안 내보내야 됩니다. 2도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2075년까지 온실가스 안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1.5도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석유는 남아있는 거 90% 남겨놔야 돼요. 석탄은 60%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 욕심이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 효선들한테는 하나도 안 남기고 우리가 다 쓰려고. 그게 기독교 정신인가요? 우리가 다 쓰겠다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거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50년까지 1.5도 달성하기 전에 온실가스 안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탄소중립이라고 해요. 탄소중립. 온실가스 안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하고 나니까 지금 세계 150여 개국이 여기 동참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하겠다. 인도는 2070년까지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우리는 2070년까지 할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 무슨 뜻인가? 우리 법으로 딱 요걸 설명해놨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흡수량도 있는데 그 제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그런다. 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걸 탄소 중립이라고 그러나? 우리 온실가스는 탄소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 중립을 얘기가 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단순히 사회를 만들어 그러면 우리도 이제 노선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나라는 완전 달성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돌고 집집마다 음식 사재기 한거 아시죠? 우리는 안 그랬지만 뭐 다른 다 그랬습니다. 휴지도 사재기 했는데 음식을 안 했겠어요. 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각 개적 과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라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80여 개 나라들이 다 수출 금지를 했는데 자기네들 생산 많이 되는 거. 특히 식량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 42개 나라가 식량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위기 닥치면 식량 수입 못합니다. 돈에다 수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기껏 마스크 수출 금지했는데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량 수입 못합니다. 수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 자립 무슨 일이 있다 보면 먹고는 살아요. 밥 먹고 사는 나라 만들어요. 그게 제 1. 두 번째, 우리 에너지 없이는 에너지도 여러분 마음대로 수입 못합니다. 여기 닥치면 일본이 왜 2차 대전을 일으켰나? 미국이 일본에 석유를 수출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여기 야스쿠니 신사위가 그렇게 박물관에 서울서 일본은 못됐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일본말만 해요. 일본말. 외국 사람 어떻게 하려고. 일본 사회가 피해국이라고는 하고 남한나라에 핵기침을 하나도 안 사놨어. 아주 못된 나라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위인데 그 박물관에는 일본 학생들, 초등학생들 대가 된다. 줄수가 개날 가는 데거든요. 못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에너지도 여러분 절대 수입 못합니다. 위기 나면. 그래서 에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 해결할 수 있나? 우리 에너지 자립해야 됩니다. 에너지 자립하는 길이 바로 우리는 탄소중립 지키는 길입니다. 에너지 자립해야. 그 다음 어떤 기후재난이라도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재난 안 나가도록 우리 국토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첫째 에너지 식량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 제 강대국들은 전부 다 식량 자급자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 호주 식량을 300% 이상 생산하는데 이 해에 가뭄이 들어 식량 생산을 자급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만은 국제 곡물가가 5배 이상 되었습니다. 국제 곡물에서 여러분 곡물이 없는 나라에 음식 해주기 위해서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건 여기가 돈 벌기 위해서 있는 회사죠. 절대로 그냥 안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화살표기 나라에 있어. 덴마크. 식량 자금이 30%였는데 지금 자급자 자금 남습니다, 지금. 쿠바. 소련 붕괴할 때 식량 자금 40%의 때가 말살이 굶어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식량 자급자 화살을 만들었어요. 큰 나라 중에 그래도 식량 자급자들이 전혀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일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물가로 나가시죠? 그 원인이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이 식량을 수출 안 하고 관련 재료를 수출 안 하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식량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물가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로 농토 면적이 70%를 줄었는데 곡물 작업률은 20% 아래로 떨어져 버렸고요. 사회생산은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농토에서도 지금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는 겁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농민을 우대를 해가지고 헌법에 농민소득을 지원하도록 딱 목박아 놨습니다. 농민이 살아야 그냥 나라가 바로 서는 거죠. 그리고 농업을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노는 사람이 가서 노는 게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농업을 중요시해가 농업사 때는 자격증입니다. 3년간 교육시키고 정부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농업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의사, 변호사, 약사같이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 농업사 해가지고 월급 생활도 보장해주고요. 월급도 보장해주고 월급이라는 건 수입을 보장해줍니다. 우리나라 양국국을 만들어가지고
했더만 농민 좀 도우라 그랬더만 반대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농민들이 뭐 농촌 그 갖고 싶은 가졌나 옛날 절대 농촌 내가 묶고 나가지고 쌀을 생산했는데 그거를 받아가다가 잘 남아놓는다고. 근데 우리 실제로 쌀이 남아도는 게 아니고 수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도는 겁니다. 수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덴마크, 쿠바 다 지금 식량 자급자족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저기는 다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도시농업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식량을 수송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미국은 국토 절반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 모든 농산물이 가락국 시장에 왔다가 또 도로 지방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값싼 농산물은 가락 시장에 다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장에서 난 농산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죠. 그리고 지붕 농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붕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가 뉴욕입니다. 뉴욕. 이게 다 지붕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고 프랑스, 벨기에, 중국 다 이렇게 지붕이 다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집에도 청담은 우리 집도 지방에 농사를 짓습니다. 조금만 농사 지어도 우리가 다 먹고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뭐 비료 안 쓰고 농장 안 쓰고 농사 안 된다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말입니다. 비료농 하나도 안 쓰고 땅이 좋으면 농산물이 그걸 다 이뤄내는 농산물들. 음식 쓰레기 여기 놓고 그렇게 했지만 그냥 잘 자랍니다. 제가 보령에도 꽃집이 하나 있는데 죄송하지만 마당에 꽃이 잘 피었지. 제가 다 꺾거든. 그러니까 제가 깎았어. 한켠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혜꾼이 접니다. 책임을 거죠. 여기도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풀 성기 그가 들어가는데 농사만 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지금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농업에서 그런 것들 인기가 좋아서 계속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천에 가면 이제 산들 마을인데 농사도 자기들 짓고요. 그리고 농사만 지어가지고 소득이 너무 없지요. 태양광을 위에다 올려가지고 투명한 태양광 판을 넣으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농사무 개발보다는 태양광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소득이 줄 거로 생각하지만 농산물 줄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산이 있는데 북사면이 나무가 잘 자라나요? 남사면이 나무가 잘 자라나요? 남사면이라고 생각하지요. 잘 몰라서 북사면이 더 잘 자랍니다. 햇빛 조금 덜 드는데 그러니까 물이 안 빠졌어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가지고 태양광 해가지고 포도농사를 지었더만 여기 보세요. 60% 증가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원래 증가할 농산물도 있습니다. 햇빛 좀 덜 쬐면 물이 수분이 많아가지고 열대지방에 비가 많이 오는 데가 나무가 잘 자랍니까? 비가 적게 오는 데가 나무가 잘 자랍니까? 그래요. 물기가 많아 잘 자라요. 물 수분이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기후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한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2020년대에 대홍수가 왔는데 어떻게 대홍수가 왔나? 그때 장마가 54일 동안에 850mm가 와가지고 이게 기록이 시작돼요. 기록. 근데 저건 여러분 일본이나 중국에 온 비에 비하면 저거는 홍수도 아닙니다. 중국에는 어떻게 했나? 하루에 1000mm가 왔어. 1000mm. 일본은 어떻게 했나? 1시간에 200mm가 왔습니다. 1시간에. 그 도시의 모든 길이 그냥 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홍수가 어떻게 생겼나? 전부 다 댐 때문에 생겼어요. 댐이 홍수를 감당을 못해가 댐이 확 물 주는 바람에 다 안에 다 잠겨버려요. 영산강은 도를 시작할 때만 그게 막혀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생기거든요. 그러면 댐이 절대로 여러분 홍수를 예방하지 못합니다. 말을 쉽지요. 댐을 지어가지고 홍수도 막고 가뭄도 막는다. 가뭄 막으려면 물 채워놔야 되고 홍수 막으려면 물 비워놔야 되고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나라 댐들은 어떻게 해요? 가뭄을 주로 대비해가 물을 항상 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홍수를 막지만 큰 홍수는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근데 남동가 보기 댐을 13개를 줄줄이 세워놨습니다. 저 그림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원래 정부에 그리는 그림. 물이 쫙쫙 쌓여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요. 계단으로. 여러분 위에 하나 터지면 위에 아래 줄줄이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댐은 줄줄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리비아에서 홍수가 나가서 도시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큰 비가 와 이 댐이 떨어지니까 아래 댐이 또 터지습니다. 이 도시 회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다 나가갖고 그래가지고 제일 큰 홍수 피해는 어디서 났냐면 중국에서 났는데 양자강에 양자 지류에 하루 1000mm 비가 왔더만은 이게 두 개 하나 터졌습니다. 황금댐이. 그렇지만 아래 60여 개 댐이 줄줄 다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23만 명이 죽고요. 1000만 명이 피난 갔습니다. 댐 줄줄 지면 여러분 큰 피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놔두고만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왜 놔두고 사람들이 그 댐 물건물들을 그렇게 싫어하나? 정부에서 강을 그렇게 막고 나면 강변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광단지가 만들고 이런 데를 어떻게 만들어주나? 강을 채워가지고 물을 채워가지고는 이런 걸 만들어주겠다고. 또 여기는 어떻게 해주나? 김포에. 요거는 또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이래 나오니까 자동차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뭐 전부 다 스포츠 단지, 레저 단지, 관광 단지 이거 홀려가지고 물 못 들이게 하는 거예요. 못 들이게. 그리고 돈 욕심 막히면 딴게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윤석열 정부 들어가면 또 14개를 다 지키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나? 제 서울 사람들 땅을 다 잃어요. 집을 잃어요. 하루에다가는 이 지어가지고 홍수 막아준다 그러니까 하루에서는 그건 좋아하지요. 하루에서 좋아할 수 있지요. 그리고 막 저기들 관광단지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물 찰랑찰랑 넘치는데 호텔도 짓고 음식들도 짓고 하면 된다. 그렇게 홀리겠죠. 상대 사람들 여러분 다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식시키고 자기 잘 살겠다는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원시가 줄이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제가 농식성장위원장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오랫동안 딱 줄였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안 줄이다 보니 어떻게 됐나? 세계 13,000개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를 했는데 서울이 전 세계 1등이 있습니다. 13,000개 도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국의 광주, 홍콩, 신천 포트가지고 광주. 그게 인구 2배가 되는데 거기를 다 우리가 초월했고요. 거기 이겼고. 일본 동경, 이거 3,500만인데 우리 여기 서울은 2,150만 원 나오죠. 그걸 2배 가까이 앞설 수 있겠어요. 자랑스럽죠. 왜 그렇게 오시면서 많이 나와? 우리나라가 세계 발전 대국입니다. 발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단위 면적당 발전